네, 자바스크립트 변조 취약성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특히 뭐 개발자 상당히 좀 선호하죠. 그래서 간단한 그런 사용자 입력과 검증 같은 것들은 자바스크립트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뭐 잘못된 것들은 필터링 하고요. 그리고 개발자가 원했던 그런 값이 들어온다. 그런 것들만 서버로 전송을 해서 처리하겠다.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얘기 뭐 정의를 좀 해놨는데요. 일단 웹브라우저 내에 일단은 인터프리터, 즉 이런 자바스크립트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 들어있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형태가 들어오면은 웹브라우저에서 인식해서 일단 웹브라우저에서 통제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그래서 뭐 게시글 같은 것들 이제 복사 같은 것들 있죠. 마우스로 이제 쭉 긁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우스 통제 혹은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들을 통제할 때 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 쪽에서 인식하고 통제하는 부분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자 측 스크립트가 표현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은, 그죠? 제 웹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가, 다운로드 되고, 여기서 사용자 입력과 검증을 계속 검증을 하죠. 그래서, 이상 있는 것들은, 필터링, 그다음 이상 없는 것들만 서버로 전송해서 처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장에서 이미 뭐 설명드린 URL을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쵸?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인데, 이쪽으로 지금, 접속을 하시면은, 특정 사용자 입력값을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용자 이름값을 반드시 넣어야지만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는데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이렇게 에러 메시지 띄우죠. Please fill in the your name box. 그쵸? 그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어떤 이름을 입력했을 경우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은요, 웹서버로 그 페이지를 호출하게 되면은 웹서버에서 그 해당 소스, 이 페이지를 구성하는 HTML 뿐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함수 그런 로직도 다운로드 시킨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스북을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스크립트, 그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시작 부분들, 펑션에서 함수 이름은 validate underbar for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력값을 아마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죠? contact underbar name. 그 값이 없는 경우 조금 전에 보셨던 alert,를 즉 경고창을 띄우겠다. 그쵸? 그리고 이상 없는 경우는 뭐 다음 페이지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 입력값을 입력하지 않고는 절대로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처리를 해서 그쵸? 넘겨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뭐 자바스크립트 가장 큰 장점은요, 웹서버에 부하를 주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사용자 측 웹브라우저에서만 검증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 측 리소스를 사용한다. 그런 부분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반대적인 측면들, 즉 스크립트 해석기. 아까 자바스크립트 웹브라우저에 탑재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대신에 저희들이 많이 쓰는 ASP, 그다음에 PHP, JSP에서 사용되는 그런 것들은 서버에 탑재가 되겠죠. 그래서 서버에서 ASP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모듈 또는 PHP, JSP를 운영할 수 있는 모듈이 탑재돼서 사용자 측 입력값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자주 사용되는 랭귀지를요, 서버 측 스크립트라고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소스를 보면서 어떤 식의 차이가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요, 자바스크립트, 즉 사용자 측 스크립트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웹브라우저에서 해당 페이지 호출하게 되면은 HTML 태그 뿐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소스도 같이 내려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스북을 딱 하시면은 new 데이터라는 함수도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용되는 함수라든지 그런 로직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소스 값을 다 볼 수가 있어서 그 로직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사용자 측 스크립트입니다. 두 번째, 서버 측 스크립트 말씀드렸던 ASP 그리고 PHP, JSP 서버 측 스크립트 볼까요? 어떻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뭔가 윈도우즈 NT 5.2 뭐 빌드 그리고 날짜가 나오네요. 그쵸? 함수 로직이 보이나요? 어떤 함수 썼을까? 안 보이죠? 즉 결과값만 그쵸 넘겨주는 즉 사용자 값을 처리를 즉 서버에서 처리해서 그 결과값만을 넘기는 것들을 바로 서버 측 스크립트. 어떠신가요? 보안적 측면에서 로직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나름대로 공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겠죠. 대신에 서버 측 스크립트는요,
결과값만 넘겨주기 때문에 사실 내부에 어떤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는 부분들 마찬가지로 기억을 좀 해주시기. 네, 그럼 샘플을 보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우스 통제 방지 스크립트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뭐 펑션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함수 이름을 썼네요. 그죠? 그 다음에 잘은 모르겠지만 r click not allow 그리고 is 어디면은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if 그쵸? 요런 변수값 그리고 혹은 그리고 is 어드민이 아닌 경우는 요 밑에 아마 각각 뭔가를 통제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값 통제하는지 잠깐 볼까요? document on context 메뉴입니다. 즉 이거는요 마우스 특정 이제 버튼을 누르는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특히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있죠? 요거를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요 텍스트 메뉴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랬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return false 사용하지 못하라고 하겠다 그런 부분이죠. 두 번째 마찬가지죠. 마우스 예를 들어서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쭉 끌어서 특정 이제 글 같은 것들을 복사할 때도 있죠. 그런 것들 이제 드래그라고 표현하는데 마우스를 드래그 할 경우 이벤트 값을 알 수 있는 것들이 on drag start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 return false를 하겠다. 그죠? 세 번째 on select start입니다. 예, 얘는요 마우스 드래그 해서 특정 문자 같은 거 선택할 수 있죠. 그죠? 이런 것들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가 바로 on select start입니다. 마찬가지 이랬을 경우 return false. 그렇죠? 그래서 마우스 뭐 버튼이란지 그런 행동 그런 것들을 봐서 마찬가지로 특정 사용자가 글 썼던 그런 부분들 복사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샘플 스크립트죠. 네, 이런 경우 전에도 뭐 한번 언급드렸듯이 요 return false를 그쵸? 프락시 그런 기능을 가진 뭐 파러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 해당 페이지를 먼저 호출합니다. 그죠? 그래서 서버에서 날라오는 데이터를 잡아서 보시면 이런 소스가 쭉 보이겠죠? 그래서 제 웹브라우저 내려오기 전에 이 값을 return 다 true로 바꿉니다. 그죠? true, true, true.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 웹브라우저는 소스가 원래 개발자가 생각했던 거와는 반대로 이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드래그 또는 문자열 선택 이런 이벤트 발생된 것들을 return false가 아니라 true로 바꿔놨기 때문에 마음대로 오른쪽 버튼 드래그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우회할 수 있다. 네, 그런 부분 이해를 좀 하시고. 예, 또 두 번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제 뭐 자바스크립트 그런 부분은 아닌데 if 관련된 로직 구성 에러가 발생됐을 때도 어떤 특정 페이지를 우회해서 제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잠깐 샘플 소스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죠? 보시면은 예, 파람 투라는 것들을 먼저 선언해 놨고요. 그쵸? 그 다음에 if 아마 이 지금 해당 페이지에서 파람 투랑 값으로 사용자 값을 입력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파람 투라는 변수 값으로 어드민이 안 들어왔을 경우 자, 낮이죠? 안 들어왔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엘러스트입니다. 스크립트 윈도우 엘러트 플리스 로그인 그죠? 그리고 그냥 if.php 예를 들어서 이 지금 페이지 이름이 if.php다. 그러면 그냥 그 페이지를 다시 한번 예, 호출해주는. 그래서 일단은 예, 어드민이라는 값이 계속 들어오도록 지금 유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들어왔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어드민 값이 들어왔을 경우 요 밑에 보셨던 것처럼 this is 어드민 메뉴 아마도 관리자 페이지 정보를 좀 띄워주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이상은 없는 것 같죠. 근데 if상 if문을 구성할 때 그런 로직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한번 예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지금 본 강의 게시판 가시면 if.php가 있습니다. 그거를 동일하게요. 아파치 2.2 밑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2.2 밑에 htdocs 그쵸? 그 밑에다가 if.php를 넣어 두시고요. 그 if.php는 앞에 보셨던 요 소스가 되겠죠? 일단 if 로직 구성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소스고요. 그래서 예, 그 페이지에 일단은 다른 값을 한번 입력해 보시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페이지 구성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localhost, 그 다음에 if.php, 그리고 그 해당 소스에 썼던 param2라는 변수, 그렇죠. 그래서 여기 특정 값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입력하지 않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쵸? 플리스 로그인. 로그인은 계속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해되셨죠? 그럼 이렇게 잘못된 로직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우회되는지 한번 저희가 프락시 툴을 통해서 한번 우회하는 그런 방법들 한번 이해해 보도록. 예, 먼저 해당 페이지 같은 것들은요, 지금 입력값을 입력하지 않고는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먼저 해당 페이지를 잠깐 다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trl Alt Delete 키 있죠? 누르시면은 지금 응용 프로그램 쪽에 그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죠? if.php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잠깐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죽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1장에서 배웠던 그 다음에 2장에서 뭐 종종의 테스트 했었는데요. 파러스 있죠? 파러스를 잠깐 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파러스를 띄워주시고요. 파러스 띄워주시면은 그쵸? 웹브라우저 설정값 도구에 인터넷 옵션 연결에 랜 설정에 그 다음에 프락 서버를 117.0.0.1 그쵸? 로컬 룩백 그 다음에 포트를 파러스 갖고 있는 포트와 동일한 5000번으로 맞췄습니다. 그죠? 요거를 동일하게 세팅해 주시고, 그죠? 그러면은 다시 PPT로 가셔갖고 어떤 값을 잡을지 먼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쵸? 지금 상태를 보시면 어떠신가요? 그쵸? 특정 페이지 접속해서, 특정 파라미터 값이 비정상적일 경우 이렇게 팝업창이 바로 뜹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1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요 팝업창 속도를 가지고 사실 자바스크립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거의 실시간으로 발생이 되죠. 다시 한번 볼까요? 로컬호스트 슬래시 if.php 그죠? 그리고 아마 param2였죠? 그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죠? 거의 동시에 뜨는 거 봐서 지금 자바스크립트라는 것들을 일단은 이해하실 수 있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 우회하시기 위해서 뭐 방법은 여러 개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는 서버 측에서 날라오는 데이터, 그쵸? 제가 요 페이지를 호출하게 되면 서버에서 요 페이지 값을 받아서 다시 요 관련된 HTML 태그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소스를 내려 보낸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요 시점에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느 부분이죠? 보시면은 파러스에서 어떤 부분입니까? 프락스에서 그저 트랩에서 서버 측 데이터는 맞습니다. 트랩 리스파스입니다. 그렇죠? 요거를 체크해 두고 한번 어떤 소스가 내려오는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까 그 페이지를 버튼 누르면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쵸? 제가 지금 파러스에서 트랩 리스판스 즉 서버 측에서 날라온 데이터를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서버 측 값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웹브라우저까지 내려오기 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직을 잠깐 볼까요? if HTML 태그 보이네요. 그죠? if 로직 딥타워 위에 그 스크립트가 아마 여기 보이네요. 그죠? 로케이션에서 아까 보셨던 팝업 창인 if.php를 계속 호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밑에 보시면은 뭐가 보이네요. 그죠? 스크립트 this is admin 메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if 로직 같은 것들을 제대로 잘못 쓰시면은 그 정상값 입력했던 했을 경우 보여주는 그런 중요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해서 소스에 같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뭐 if, else, 그쵸? 이런 식으로 구문이 돼야 되는데 if만 사용해서 그 뒤에 있는 중요 페이지가 넘어오는 것들이죠. 근데 지금 웹브라우저 상태에서는 요 값을 계속 지금 팝업창을 계속 띄우죠. 그래서 로직을 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요 값을 지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스크립트 알러트 부분 있죠. 요것들 앞에 거 스크립트에서 슬래시 스크립트까지 지워주시고 두 번째 또 있네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스크립트에서 스크립트까지 또 지워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뒤에 로직 다음에 로직을 정상적으로 값을 입력했을 경우 넘어가는 그 중요 페이지를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앞에 있는 경고 메시지를 지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컨티뉴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그쵸? 자바스크립트는 열심히 아까 개발자가 만들어 둔 대로 입력값 param2에 보시면은 그쵸? 어드민이라는 값을 입력하지 않고서 사실 요 다음 페이지에 넘어갈 수 없는데 저는 if 로직 그것들을 일단은 취약성을 일단 확인한 상태에서 요 지금 경고창 부분 있죠? 요거를 파러스에서 삭제를 한 상태죠? 삭제를 해서 그냥 그 다음에 있는 중요 페이지로 바로
호출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취약성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네, 세 번째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페이지에 존재하는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게시판 생성 관리, 그리고 뭐 회원 관리자 이런 페이지가 보이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를 제가 뭐 로그인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클릭했을 경우 당연히 경고창을 띄워줘야 되겠죠? 그렇죠? 클릭했을 경우 이 메뉴는 관리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회원 관리도 동일하게 클릭했을 경우 이렇게 해서 관리자 로그인을 해라 이런 경고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팝업창 속도가 거의 실시간으로 지금 팝업되는 걸 봐서 자바스크립트로 뭔가 이제 검사를 해서 이용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소스 보기를 살짝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잘은 모르겠지만은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있었네요. 그죠? 보시면은 checkCookie라는 함수가 사용되고요. 어떤 값이 사용되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잘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뭐 getCookie 이런 값도 있고요. 그 다음에 if level str 값이 null이거나 그쵸?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값이 아무것도 없거나 빈 공백이거나 그쵸? 또는 그 값이 3보다 적을 경우는 조금 전에 보셨던 에러를 띄우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는 뭐 함수의 역할은 잘 모르겠지만은 뭐 if 이런 로직을 간단하게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흐름 때문에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띄우는가 정도는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자바스크립트는 뭔가 사용자 검증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까요? 마찬가지죠. 이 페이지를 호출하면은 웹서버에서 뭔가 값을 내려보냅니다. 그럼 파로스에서 그죠? 요 값을 잠깐 잡은 다음에 웹브라우저로 내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 값을 간단하게 어떻게 해요? 그쵸? 안에 로직인 부분들은 무조건 참값으로 바꾸면은 그냥 통과되겠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여러가지 뭐 이렇게 값이 쭉 있는데 요 값을 그냥 return true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admin index.html 페이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관리자 계정 그런 암호를 인지하지 않고도요. 그쵸? 이렇게 로직 우회를 통해서 관리자 페이지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 마찬가지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그런 오용 사례 있었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if 로직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if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됐을 경우는 에러 띄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페이지로 넘어갔었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100% 문제가 생기시죠. 그래서 반드시 그런 특정 값, 즉 잘못됐을 경우 그렇죠. 경고창 띄우고 바로 그 문장을 끝내는 리턴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if 다음에 뭐 리턴 값, 그 문을 해당 값을 해당 페이지를 종료하는 이런 종결 그 문장을 지금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경우 아까 서버 측에 날라왔던 페이지를 보시면은 실제 그 다음 요 if 다음에 로직을 정상적으로 탔을 경우 보여지는 중요 페이지 정보 있었죠. 그래서 그 트랩 리스판스 쪽에서 보였던 관리자 페이지 정보가 이제는 보이지 않죠. 실제 요 위에 지금 경고창 문구만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경고창 문구를 아무리 뭐 변조하셔도 더 이상 페이지가 즉 저희가 원했던 그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if 로직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실수로 인해서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if 다음에 문장을 끝내는 return 이런 것들을 같이 써야 된다. 이 부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더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사용자 즉 관리자 검증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에러를 띄우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절대로 사용자의 중요한 입력과 검증은 자바스크립트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버 스크립트,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 사이트가 뭐 ASP라 그러면 ASP에 사용되는 그런 함수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request get remote addr 뭔가요? 그죠? 지금 사용자의 IP 주소를 가져오거나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ID 패스를 입력하고 로직을 제대로 타고 들어왔는지를 ASP 소스 자체에서 처리해서 사용하겠다. 즉 서버
즉 스크립트 때문에 결과값만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공격자에게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로직 정보는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그럼 지금까지 배우신 것들을 한번 실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학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 대상은 저희가 한번 해봤던 웹코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웹코트 쪽 가시면은 validator 파라미터 쪽에 자바스크립트 밸리데이션이라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아파치 갖고 좀 이용하셨죠. 그래서 지금 바로 지금 웹코트를 실행하시면은 포트가 어떠신가요? 아파치도 80. 그 다음에 요 지금 웹코트를 사용하는 탐캣도 80. 그래서 포트가 충돌이 나죠. 그래서 기존에 사용했던 아파치를 잠깐 스탑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밑에 쪽에 보시면은 아파치를 리스타트 하시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를 두 번 클릭하시면은 요 부분 있죠. 그래서 기존 지금 아파치 운영되는 것들을 스탑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파치 포트를 스탑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게시판에 보시면은 이미 한번 다운로드 하셨는데 안 되신 분들은 게시판에 가셔갖고요, 이 웹코트를 다운로드 하십시오. 그리고 압축을 푸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윈도우즈 언더바 웹코트 3.7 언더바 릴리즈라는 그런 디렉토리 안에 일단은 보시면은 웹코트.bat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 띄워주시고요. 로컬호스트죠? 로컬호스트, 그 다음에 슬래시 웹코트, 그죠? 그래서 W 대문자, G 대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슬래시 어택, 그쵸? 하시면은 아이디가 게스트, 그죠? 패스워드 아무도 동일합니다. 게스트. 입력하시면은 모의 사이트가 뜹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요, unvalidated parameters 가시면은 세 번째 메뉴가 있네요. 그죠? 자바스크립트 밸리데이션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접속하시면 바로 이 부분이 자바스크립트를 우회하는 그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메뉴죠. 그래서 샘플 잠깐 보시면은 여러가지 필드 값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필드가 1번부터 해서 7번까지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 입력 값을 자바스크립트 좀 검증했겠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것 보시면은 A부터 Z 해서 3.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쵸? 정규 표현식이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사용자 입력값 같은 것들을요, 특정 기호를 통해서 입력값 범위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부분들이죠. 가로쳐 놓고 A부터 Z, 소문자입니다. 그래서 소문자 A부터 Z까지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인가 이게요. 그쵸? 이 부분에 3이기 때문에 소문자, 영문, 알파벳 세 자리까지만 입력받겠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값은 뭐 A, B, C, C, D, E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대신에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C, D, E, D 어떤가요? 길이가 4자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에러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바스크립트에서 필드 1의 입력값이 잘못됐다,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다시 정상적으로 입력하시면은 소문자 3자리, 길이 3자리, 그쵸? 서브밋.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통과되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요, 파러스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아까 배웠던 그 부분들 한번 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필드 다 동일합니다. 그쵸?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필드 1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제가 아무리 해도 지금 요 로직을 우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요 로직을 지금 우회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5자리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지금 필드 1에 잘못됐다고 입력을 지금 계속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요 지금 자바스크립트 체크하는 웹브라우저 체크 부분들을 일단 로직은 우회하셔야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먼저 입력하시는 척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냐? 파러스를 통해서 요 값을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자바스크립트 의도인 그것과는 정반대로 저희가 길이 값을 한번 6자리를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은 정상적으로 입력 준비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파러스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번에는 뭔가요? 그쵸? 웹브라우저에서 떠난 값을 잡겠다, 그런 부분이죠. 이번에는. 그래서 트랩 리퀘스트를 체크해 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값을 한번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밋 눌렀습니다.
그 서버까지 날아가지 않고 지금 파로스에 잡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빌드 원 쪽 값을 봤더니 일단은 포스트 값입니다. 포스트 값이기 때문에 요 상단이 헤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디죠. 그래서 바디에 포함됩니다. 그죠? 포스트 타입은. 그래서 봤더니 빌드 원 조금 전에 입력했던 CD가 있네요. 그쵸?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개발자 의도, 즉 자바스크립트 의도와는 정반대로 이렇게 6자리를 입력을 해보겠다. 그쵸? 원래 3자리만 입력되도록 웹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 열심히 체크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걸 우열해서 저희가 6자리를 변경했습니다. 체크 오프, 컨티뉴 누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3자리까지만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는 그 값을 서버로 날라가는 값을 잠깐 잡아서 6자리로 변경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쵸? 그래서 마찬가지로 독자분들은요, 지금 제가 빌드 1만 했기 때문에 나머지 한번 빌드 값도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 구현하는 것들을 한번 직접 학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